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진스 판결로 보는 아이돌 산업, 부제 하이브, 어도어에 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번. 사실 일반인들은 아이돌 산업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아이돌 산업은 생각보다 기업화가 되어 있죠. 아이돌은 그룹의 이미지를 먼저 세팅하고 이미지에 맞는 지망생을 선발한 후 연습생으로 육성을 시켜 데뷔하는 식으로 보통 돌아갑니다. 퀄리티 있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 기획사의 프로듀싱과 마케팅 등 기획사의 실력을 성공의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돌은 10대 중후반에 데뷔해서 20대 중반에 전성기가 오고 7년 계약이 끝나는 20대 중반에 보통 재계약 시즌이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아이돌의 수명이 짧아 7년 계약이 끝나면 인기나 연기력에 있는 멤버는 개인으로 활동하고 그룹은 해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대가 올라갈수록 아이돌의 수명이 연장되는 분위기라 재계약 등이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돌은 세대로 구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이슈가 된 뉴진스는 4세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세대는 1990년대까지입니다. 잭스키스, H.O.T, G.O.D, 베이비복스, S.E.S, 핑클, 주얼리, 샤크라 등입니다. 2세대 2008년도까지입니다.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SSO01, 2AM, 2PM, 빅뱅, 브라운 아이드 걸스, 원더걸스, 카라, 소녀시대 등입니다. 2.5세대 2013년도까지입니다. EXO, 비스트, 엠블랙, CN블루, 방탄소년단, 티아라, 2NE1, 포미닛, 에이핑크, EXID, AOA, 시스타 등입니다. 3세대는 2017년도까지입니다. 세븐틴, NCT, 펜타곤, 마마무, 레드벨벳, 러블리즈, 오마이걸, 트와이스, 우주소녀, 블랙핑크, 여자친구, 걸스데이 등입니다. 3.5세대는 2018년도입니다. 스트레이키즈, 아이들, 프로미스나인, 이달의 소녀 등입니다. 네, 저도 여기서부터는 잘 모르니까 버벅거리게 되네요. 4세대입니다. 2019년도부터입니다. TXT, 이렇게 읽는 거 맞나 모르겠네요. TXT, 트레저, 더 보이즈, 에스파, NIZIU,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브, 엠믹스, 르세라핌, 뉴진스, 있지 등. 있지도 그룹 이름이군요. 네. 아이돌의 수익 모델은 앨범이 32%, 굿즈가 25%, 콘서트가 12%, 광고가 10%, 그 다음 마지막이 방송순입니다. 요즘 누가 앨범을 사냐고 하지만 의외로 앨범 매출이 가장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11번.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앨범과 같은 동봉된 카드 확보나 팬 사인회 참석을 위해서 구입을 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도 남자 동료 사원인데 40대 후반인데 저 앨범을 10장 넘게씩 사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런 사랑의 힘 아닐까 합니다. 인정합니다. 12번. 아이돌들의 앨범을 사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포토카드가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13번. 어떤 포토카드가 나올지 모르는 무작위성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포토카드를 얻기 위해 수백만 원을 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14번. 일종의 가차, 즉 뽑기 방식이고 특정한 포토카드는 나올 확률을 줄여서 더 많은 앨범을 사게 만들죠. 15번. 이렇다 보니 희소성이 있는 포토카드는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이것으로 돈을 버는 포토테크가 나옵니다. 네, 보통 140만 원 정도의 포토카드 한 장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익 모델은 굿즈입니다. 굿즈는 아이돌과 관련해서 기획사에서 제작한 모든 제품을 말합니다. 5만 원 정도 하는 응원봉이 대표적인 굿즈입니다. 5만 원 내외라면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즌마다 응원봉이 다르게 제작됩니다.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에 지난 시즌의 응원봉을 들고 가면 격이 떨어지는 느낌이라 팬들은 계속 신상 응원봉을 구입하게 됩니다. 굿즈는 제작 원가에 비해 판매 가격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마진율이 어마어마한 수익 모델입니다. 세 번째 수익 모델은 바로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티켓 값은 보통 좌석에 따라 10에서 20만 원 선인데 고정비가 크고 변동비가 작은 구조입니다. 가장 큰 고정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공연장 무대 세팅인데 공연장이 커지고 공연 횟수를 많이 하면 고정비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큰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며칠씩 할수록 돈이 된다는 말입니다. 콘서트장은 수용 인원에 따라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5만 명 이상을 스타디움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의 스타디움은 잠실 올림픽 경기장 최대 10만 명, 상암 월드컵 경기장 6.6만 명 정도입니다. 일본은 닛산 스타디움 7만 명이 가장 크고 미국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 뉴저지 8.2만 명과 소파이 스타디움 LA 7만 명 순입니다. 수용 인원은 3에서 5만 명이 보통 돔이라고 하고 고척돔 3만 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1에서 3만 명은 아레나로 부르는데 올림픽 체조 경기장 1.5만 명과 잠실 실내체육관 1.1만 명, 일산 킨텍스 1만 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31번. 앨범과 굿즈, 콘서트 외에 기타 수익으로는 유튜브나 음원 수익, 광고, 행사 정도가 있습니다. 방송 출연은 머리 하는 값도 안 나온 수준이라 돈보다는 마케팅 수단입니다. 그렇겠네요. 걸그룹들 하면 보통 5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5명의 그런 메이크업 비용, 머리하는 비용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33번. 지금까지 아이돌 사업은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뽑고 수익이 시작되는 BEP를 달성하는데 3에서 4년이 보통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슈가 된 건 뉴진스입니다. 데뷔 6개월 만에 BEP를 달성해버리죠. 아직 첫 콘서트도 열리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크게 인기를 끌어버린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초동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었던 그룹은 BTS, 세븐틴, NCT 등 모두 남자 아이돌이었습니다. 블랙핑크와 에스파가 100만 장을 넘겼고 뉴진스도 70만 장을 넘기면서 여자 아이돌들의 판매력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이브는 BTS의 군입대 시기에 뉴진스와 TXT가 뒤를 받쳐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뉴진스의 이슈가 터지면서 변수가 생긴 것이죠. 뉴진스는 베트남과 호주 국적이 포함된 다국적 5인조 그룹입니다. 초동 앨범 70만 장에 데뷔 1년도 되지 않아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하는 등 스타트가 범상치 않은 걸그룹이었죠. 구 빅히트인 하이브는 JYP 수석 프로듀서였던 작곡가 방시혁이 2005년도에 만든 회사입니다. 하이브는 2013년 방탄소년단을 데뷔시키며 빠르게 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민희진은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에 공채로 입사해서 소녀시대, 샤이니, EXO 등 SM 소속 연예인들의 이미지 메이킹 등을 담당합니다. 공채로 입사 후 15년 만인 2017년 SM의 등기 이사까지 승진한 커리어를 보면 실력은 인정해도 될 듯합니다. 민희진은 2018년 SM을 퇴사하고 2019년 하이브에 합류합니다. 빅히트 대표인 방시혁보다 많은 5억 원대의 연봉의 빅히트 최고 연봉자로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되죠. 당시 하이브는 BTS가 거의 전부인 회사라 하이브 내에서 여성 걸그룹을 만드는 것은 BTS의 여성 팬들과의 충돌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어도어 ADOR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뉴진스를 전담시켰고 어도어 대표로 민희진이 가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뉴진스가 데뷔를 합니다. 뉴진스는 데뷔 초반부터 대성공을 했고 민희진은 성과급 개념으로 콜옵션을 행사해서 어도어 주식 18%를 확보합니다. 어도어는 하이브 8, 민희진 2위의 지분 구조가 됩니다.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겠다는 내용이 하이브에 유출되면서 분쟁이 시작된 거죠. 결국 하이브, 즉 어도어 대 민희진, 그러니까 하이브 플러스 어도어 대 민희진 플러스 뉴진스의 분쟁의 재판으로 만들어져 갔고 최근 1심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5월 29일입니다. 네, 이틀 전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 시점 이틀 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2부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을 인용합니다. 이게 뭔지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해서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민사집행 방법입니다. 채무 이행은 A와 B가 한 날 만나서 나는 집을 줄게, 너는 잔금을 줘, 이러면 이걸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데 하루라도 지나면 법적으로 엄청난 구속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뭔가 물건을 잡고 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놓는 거다. 하나 둘 셋 짠 하고 놔야 되는데 안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채무 이행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안 하면 간접 강제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고. 자, 재판부는 뉴진스에게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채무자 뉴진스 멤버는 위반 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 고 명령한 것입니다. 한 명당 10억이요? 엄청납니다. 뉴진스 멤버가 5명이니 이들이 독자 활동을 하면 1회당 50억 원이 됩니다. 어도어 하이브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재판부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 광고 계약 등 활동을 막아달라 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3월 21일 받아들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강제해달라는 간접 강제까지 인용을 한 것이죠. 재판만 보면 어도어 하이브 측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3월 21일에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했는데 3월 23일에 NJG라는 그룹명으로 공연을 한 것이 법원은 판결을 위배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며 간접 강제를 인용하였습니다. 인용했다는 것은 그렇죠. 오케이 사인이 나왔다는 거죠. 아직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하이브 어도어가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의 반대는 기각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뉴진스는 7년 계약 만기까지 활동 없이 버티고 이후에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는 듯 하지만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초기에 분쟁에 들어가다 보니 계약 만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과 간접 강제 미이행 등에 따른 변상금 등 지출이 많아서 재정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성 아이돌의 수명이 길지가 않고 새로운 아이돌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잊혀지는 것도 시간 문제죠. 한 줄 코멘트입니다. 메르님의 한 줄 코멘트입니다. 뉴진스 측의 대응을 보면 최고 수준의 법률 전문가가 붙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론전에도 크게 앞서는 것 같지가 않아 현재는 열세로 보입니다. 하이브가 이번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유명한 아이돌의 전성기 활동 기간이 점점 지나가니 이겨도 이긴 게 아닐 수가 있어 보입니다. 둘 다 지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첨언입니다. 3세대까지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3.5세대 이후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밖에 모르겠음. 네, 저는 더 모르겠네요. 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군요. 저도 유튜브나 이런 정보 뉴스 매체 그리고 회사 동료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9일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르님.